일단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속에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신건강론을 학부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결론적인 그 화두는 행복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그 교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한 학기 분량을 그렇게 15주로 풀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론적으로 오만때만 이론가들의 어떤 이야기, 식상한 어떤 이론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제 학부생들하고 나누기에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어. 또 100년 전 이론 뭐 또 거시기 저시기 하고 이래서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나갈까. 핵심은 이제 알려주되, 그래서 이제 블로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글들을 수집하는 게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 중에 하나야. 어느 날 너무 마음에 드는, 쏙 드는 제목을 발견했어요. 100점짜리 인생의 비결은 딱 돼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야, 못 들어지잖아. 어떤 이야기를 이 사람은 써놓았을까가 궁금했어요. 클릭해서 탁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알파벳 순서에 따른 숫자, 점수를 매겨놨더라고요.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에 대한 숫자를 딱 매겨놓으면서 이 단어의 합이 100점이 되는 걸 찾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를 예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어느 장관님이 또 어느 축사 연설에 가서 이걸 또 써먹었던 얘기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 말이 안 되는 억측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논리이지만 결과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맞는 얘기였어요. 이론적으로도 엄청 합당하고 맞는 얘기가 탁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원리에서 단어들을 막 찾았는데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는 거 몇 점 나오냐면 98점 나와요. 자, 지식, 살면서 중요하죠. 날리지, 자, 이거는 했더니 96점 나오더라고요. 러브, 사랑 얼마나 중요해요. 이놈의 사랑 때문에 애들이 아프고 사실 병들고 또 어긋나기도 하고, 이놈의 사랑, 근원적인 사랑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은 안타깝지만 이 논리에 의하면 54점이 나와요. 자, 그리고 찾다 100점짜리가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 attitude라는 단어에서 조합을 딱 더하니까 100 딱 나와요. 자, attitude 스펠링을 모르겠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A, 자 1점, T 20점이 나와요. attitude에는 스펠링이 ATT예요. ATT. 자, 그래갖고 1점, 20점, 20점, 그 다음에 I가 9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T가 20점, U가 21점, D가 4점, E가 5점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을 쫙 했어. 나도 또 검증해봤죠. 끼적끼적거려 보니까 진짜 100점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이 attitude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 비법이었다라고 나와요. 자, 태도래요. 그리고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가짐이라는 데 또 나와요. 내 마음가짐, 내 태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100점도 될 수 있고 사실은 0점도 될 수 있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야기를 이제 물이 반밖에 없네, 반씩이나 있네. 굉장히 식상한 어떤 이야기인데 현상은 똑같아요.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현실,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우와, 반씩이나 남았어에 남아있는 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을. 자, 근데 어느 사람은 반밖에 없잖아. 줄어든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요 마음가짐, 요 한 자락의 요 차이인데, 요 차이를 내가 요쪽으로 뒤집느냐, 요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내 행불행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애가 엄청 별나고 엄청 사건 사고를 쳐. 근데 예를 들면 나의 이해의 폭과 내 어떤 마음가짐이 와, 우리 애는 됐다 건강한가 봐. 건강해서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화날 일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건강하니까 그래도 저렇게 뛰어노는 거고 저렇게 물도 뒤집고 사건 사고도 치는 거고 동생도 두둑이 패는 거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아이가 정말 시들시들하고 되게 많이 아픈 날은 보면 사건 사고도 못 쳐. 누워갖고 낑낑대고 그것보단 차라리 어쩌면 오늘의 이 상황이 나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에게는 위대한 힘이 있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되게 지금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급변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본인들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이한테 막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그 타이밍에 시아버지가 전화 왔다. 또는 담임 선생님이 전화 왔다. 어떻게 응대하시겠어요? 아니, 선생님, 너 진짜 정말 엄마가 미치는 꼴을 네가 보려고 해 말라고 했다가도 전화가 딱 울렸는데 딱 보니까 예를 들면 얘네 담임선생님이다 또는 시어머니다 라고 한다면 목소리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요.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잠재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할 뿐이다라는 거. 놀라운 힘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분명히 그 상황을 모면하고 또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잘 발휘를 안 해.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내고 앉아있고 이 뭔가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애를 안 쓰다 보니까 발휘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 자락 움직이는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발휘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얘가 곧 나의 소유물 같은 나보다 뭔가 아래에 있는 듯한 뭔가 내가 낳은 애니까 왠지 내가 어떻게 막 컨트롤하려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하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쩌면 가장 정성을 쏟아야 되고 사실은 무한 인내를 발휘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어떤 나의 놀라운 어떤 능력들을 발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서 있는 대상들이 남편하고 아이들인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보면 바깥에서는 엄청 그런 기술들을 놀랍도록 발휘하면서 쓰는데 정작 내 안에 요 가장 소중한 대상들한테 오히려 더 홀대하고 하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끗 차이인데요. 그 한 끗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되게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이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지성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래가지고 나치 수용소로 잡혀가잖아요. 전 가족이 거기서 몰살이 되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몰살이 되고 혼자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그 엄청난 어떤 노동을 했었어야 되고 정말 최소한의 어떤 연명할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노동으로 요만큼 먹어가면서 어쨌든 삶에 대한 어쨌든 생존에 대한 연명을 했었어야 되는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의미를 붙잡느냐 하면 자 여기서 나는 죽을 날 받은 사람처럼 그냥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냥 여기서 아무래도 살아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 그냥 매일매일을 그저 연명하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자기는 살아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알리고 자기가 삶의 의미를 여기서라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어떤 그쪽으로 나침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물을 요만큼 줬나 봐요. 하여튼 많지 않은 양을 줬는데 마시기에도 부족한 물이었대요. 자, 근데도 자기의 이 자존감과 삶의 어떤 의미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요만큼 덜 먹고 남겨가 그걸로 세수도 하고 눈곱도 떼고 남들은 거의 죽을 날 받은 사람처럼 이런 거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채찍질 맞아가며 노동만 하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의 어떤 마지막 남은 그 어떤 자존감을 자기에 대한 어떤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고 또 살아서 나갈 거다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버텨요. 진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와서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썼던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또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어떤 삶의 체험에 대해서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잡을 수 있고 의미를 잡고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의미 치료, 뭐 로고스 치료라는 어떤 말로써 그 빅터 프랭클의 어떤 이론이 이렇게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주장에서는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미 내 삶 속에 이미 행복의 조건도 내가 이미 안고 있고 그런 의미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라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현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라도 내가 해석하는 나의 어떤 태도가 나의 마음가짐이 내 행불행을 좌우한다라는 게 이들의 어떤 주장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봐야 유초등 정도 키우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들은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식으로 인한 그 어떻게 보면 들끓는 고통을 아직은 맛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더 맞아요. 엄청난 막 격변하는 내 마음이 정말 들끓어 이걸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어쩌면 올 수도 있다라고 사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시기를 맞으면 오히려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데 내 새끼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살다가는 큰 코 다쳐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수많은 들끓는 아이들을 봤지만 내 새끼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 밑바닥에는. 겉으로는 나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모양새,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보통 아줌마들하고 난 틀려. 왜? 많이 간접 경험했기 때문에 난 준비가 되어 있어. 착각했어요. 자, 근데 밑바닥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 딸은 그럴 리가 없어. 쟤가 얼마나 착한데. 쟤가 얼마나 규범적이고 얼마나 반듯한데. 쟤는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됐고 지 혼자서 오늘날까지 해왔던 저력이 있는 아이야.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지. 얘는 그럴 리가 없어라는 그 거의 확실한 믿음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었나 봐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야, 근데 이놈의 새끼가 학원 가고 학원가는 안 가고 친구들하고 그 옥상에 앉아갖고 놀고 오셨고 몰랐어요. 저는. 학원에 앉으셔가지고 화장을 하시고 이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오시고 학교에서도 하지 마라라는 걸 이제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저한테 제가 정말 상상을 못했던 스토리였는데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저희 딸의 이제 실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너무 애를 찰떡같이 믿고 있어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쭉 오는데 그리고 현실을 딱 보고 다시 이제 봤더니 성적은 이미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모든 게 이제 막 엉망진창인 이제 상태를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던. 그러면서 얘를 어떡할까? 그래, 저 시기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저 미친 아이 데리고 왜냐면 사고 자체가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 아직까지 성숙이 안 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어떤 고등한 또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게 본인은 컸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시기에 아이를 붙잡고 감정적으로 자극해보면 얘는 속된 말로 파충류의 뇌로 돌아가 버려. 즉 뱀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내가 미친년이야. 걔를 붙잡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헤쳐나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별로 이제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사실은 어찌어찌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가라앉아서 정신을 완전 차렸다라기 보기에는 뻥이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상태가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애 상태가 상태가 이제 좋아지는 시간의 어떤 힘, 인내의 어떤 힘이 이제 필요하구나. 근데 그때 어쨌든 애랑 그래도 심하게 맞짱 안 뜬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내가 그래도 쨈매는 참았어. 승리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엉망진창해. 예전에 그 반듯했던 아이가 아니기는 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또 고등학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앞길을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서 잘 가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극심하게 심하게 알았던 아이들이 근데 물론 부모랑 맞짱 뜨지 않고 부모가 조금 기다려줬던 아이들은 분명히 제자리를 찾더라라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와요. 찾더니 방향이 서더니 무속도록 쫓아 올라가고 굉장히 훌륭한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아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양새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정말 믿고 기다려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말은 쉬워요. 자, 근데 그 2, 3년 동안은 그 격변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몸에서 사리가 나와. 절대 쉽지는 않은 시간인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를 찾기 시작하고 찾았고 방향이 생겨난 아이들은 다르더라라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자꾸 간접적으로 듣고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내 앞에 어떤 현실로 왔을 때 나는 못 살겠어 하고 나가 자빠지시면 안 되고 관점을 이렇게 넓히고 그럴 수도 있대. 그 시기에는
그 시기 아이들은 호르몬이 막 들끓고 애들의 상태가 이상하대. 그래서 제가 저러고 이 모양새로 저러고 노나 보다라고 조금은 이 관점을 넓히시면 속된 말로 내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어떤 화의 강도가 틀려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어떤 이제 활동을 해볼 거냐면 내가 내 아이한테 품고 있는 어떤 마음들을 다시 한번 더 탐색을 해볼게요. 가면을 드렸어요. 가면은 이제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안쪽에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이는 나를 어떤 엄마로 보고 있는지, 나는 평소에 아이한테 어떤 모습으로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서 아이가 보는 나의 어떤 모양새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안쪽에 이제 뭘 작업해 주셔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에서 진짜 이제 이 아이를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 이것도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랑 이제 상담했던 엄마 중에 얘는 내 인생의 족쇄예요 라고 아이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찾으신 분이 계세요. 진짜 내 속마음이. 왜냐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었고 그 임신으로 인해서 대학까지 중퇴하고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너무너무 모든 게 안 맞는 남자였대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 내가 술 먹고 하룻밤 실수만 안 했어도, 얘만 안 생겼어도 나도 대학이라는 걸 졸업도 하고 친구들처럼 여행도 좀 다니고 인생을 좀 즐기다가 또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랑 연애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나 좋아하는 사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얘는 내 인생의 족쇄야. 얘만 아니었었더라고. 결국은 걔가 나중에 누가 되어오냐면 여기 내담자가 되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말 우리 둘째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쌍둥이였는데 자기는 오로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장자가 잘 되어야 집안이 일어선다라는 생각. 장자 그래봐야 5분밖에 안 빨라. 그래도 장자가 잘 되어야지 집안이 일어선다. 그래서 이놈의 쌍둥이를 자기도 모르게 차별이 된대. 항상 장남 위주에. 근데 신기한 건 누가 내담자로 왔냐면 장남이 내담자로 왔고 차남은 검사하니까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자유함을 많이 주고 우리 엄마 정말 희한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는 너무 미안한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는. 왜냐면 관심 별로 없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장남이 잘 돼야 되겠다. 장남에게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원도 옷도 뭐도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은 진짜 피곤하고 정말 나랑 안 맞는 엄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 정말 본인의 자녀가 여럿 있으면 지금 나랑 가장 많이 갈등하거나 또는 내가 가장 예쁜 아이 어느 하나 아니면 나는 정말 2명이 있지만 둘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전 비슷해야 한다면 그 마음을 어쨌든 표현하시면 되고 저는 셋이 있는데 유난히 우리 둘째에 대한 마음이 아리고 아프다. 얘에 대해서는 내가 인공적인 노력을 하는데도 정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어느 특정 하나를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 아이는 엄마인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표현이에요. 이 아이의 어떤 자체를 내가 봐야지 얘가 보여주는 어떤 성취나 결과나 타인의 어떤 시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 본질 그 자체로 내가 예뻐해주고 얘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실수를 해도 예쁘고 얘가 속된 말로 뭐 어떤 이제 행동을 해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하고 좀 봐줄 수 있는 조금 그런 이제 아이를 어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렌즈, 그 눈이 발동이 되고 그 마음이 어쨌든 발동이 되고 있다라는 자체가 되게 훌륭한 엄마이신 것 같은데 이미 그래요. 근데 이제 여전히 걱정과 생각과 또 해주고 싶은 조언이죠.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런 말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입을 무겁게 이렇게 어쩌면 아이가 원치 않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은 더 인내하고 좀 무겁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마무리 활동을 할 텐데 두 분, 세 분이 손을 잡고 유치한 활동을 하나 할 거예요. 시킨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유치하지만 둥글게 이제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둥글게 옆으로 보낼게요. 짝! 둥글게 짝!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 옆으로!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링가가 나올 때는 제가 지시어를 할 거예요. 그 지시대로 옆분들한테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다시 출발. 둥글게 짝! 둥글게 짝!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찌르기 링가링가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춤을 한 번 더 가볼게요. 둥글게 짝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이번에는 간지럽히기 링가링가. 자, 요 유치한 활동을 숙제로 내어드릴 거예요. 누구랑 하고 오셔야 돼요? 일주일을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유치학 또는 초등 저학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둘이 손을 잡고 어떤 그게 간지럽히기 하고 엄마들하고 사실 아이들 집단에서는 시키면 나름 폭발적인 반응이 불러일으켜지는 굉장히 재미난 활동인데 당신들이 이미 사고가 굳었고 늙어가지고 이게 뭐야 저 열폈네 이런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내 아이랑 일주일을 살며 그냥 문득 생각날 때 한 번 찔러주고 한 번 간지럽히고 아이하고 나니까 뭐 뽀뽀도 한번 하시고 발 간지럽히기도 한번 하시고 그거는 융통성 있게 나름 수정 보완하여 한 번만 하고 오시면 돼요. 한 번 이상. 그 한 자락 한 번이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누적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더 어떻게 보면 아이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랑 더 가깝게 다가서는 그런 좋은 엄마들이 되시고 있는 중이시고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믿어요. 오늘 어쨌든 얘기했던 거는 내 마음 한 자락에 사실은 이 아이가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내 마음 한 자락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넘겨질 수도 있는 그 문제, 그 열쇠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찾는 거라 그랬어요. 이미 있대요. 이미 무수하게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귀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이가 나한테 진짜 삶에 있어서 주는 어떤 의미, 주는 기쁨, 그 감사, 그러니까 긍정의 어떤 그 의미들을 자꾸 찾아보시면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탈바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도 혼란스러워요. 어제까지 잔소리 야! 하던 엄마가 갑자기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뭐야? 제가 아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이로 하여금 더 미치게 만드는 일이라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까지 오늘 내어드린 숙제 단 한 번이라도 하고 왔어요 라는 멘트를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